이렇게 조금 크기가 있는 것들은 한 3cm 정도 사이, 요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도록 잘라서 10cm 정도만 칼집을 넣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찢어서 찢어요? 해주시는데 그렇죠. 요 이파리 있는 쪽 위주로 한번 사선으로 이렇게 네. 갈라서 분리를 해주세요. 이제 알배추가 이제 일반 배추보다 좀 단단하고 이제 좀 네. 어린 배추잖아요. 이제 그래서 단맛이 더 강하고요. 비타민 C가 그렇게 꽉꽉 채워 있어요. 또 시그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이제 겉에 푸른색보다는 이 노란색에 네. 더 영향이 많다고 해요. 이 시그리닌이 대장을 좀 해독을 해줍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요. 네. 또 망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인슐린의 작용을 조절을 해줘요. 와. 즉 혈당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당뇨 예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니, 알배추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씹으면 그냥 물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해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이 알배추는 이제 오늘 위장 튼튼 한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의 딱 그냥 최고로 좋은 채소네요. 네. 위장병, 당뇨 좋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일 건데 여기에 소금을 그냥 넣고 버무리면 나중에 소금이 녹지를 못해서 그냥 있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헹구실 거니까 지금은 물기만 가볍게. 물을 굉장히 소량 넣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기만 묻어 있으면 돼요. 소금이 녹을 수만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맞아. 저희 샤워할 때 몸에 물기 없는데 비누 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네. 근데 그 겉절이는 빨리 해서 빨리 먹는 거라 맞아요. 절이는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겉절이는 말 그대로 겉만 슬쩍 절이는 거니까 30분 정도만 해주시는데 30분. 네, 배추부터 먼저 해놓는 이유가 그 30분 동안에 나머지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 아, 되니까 좋습니다. 예. 먼저 이거 좀 더 겉절이는 그냥 소금 절이지만 아삭아삭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기 직전에 우리 샐러드 드레싱 끼얹듯이 그냥 바로 버무려서 드셔도 이게 또 괜찮아요. 먹는 방법이 또 다르구나. 네. 상황에 따라, 기호에 따라. 예. 네. 자, 그다음에 무는 채를 썰고 그래서 이 채를 써실 적에도 섬유질의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채를 썰 때 이런 방향으로 썰게 되면 수분이 사실은 좀 덜 나와요. 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썰게 되면은 결 반대를 썰기 때문에 실제로 수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채를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 이것도 결도 그렇게. 예. 아, 쟤네도 결 따라 식재료를 알아야 잘라야 돼요. 되나? 진짜 정미경 요리 연구관님께서 나와서 요리하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떠올라요. 요리는 과학이다. 이거 조그만한 팁 하나 차이가 맛을 네. 확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고추가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이 국산이라는 거죠? 혹시 가가 가합니까? 가가 가합니까? 가마도? 예. 아 이거는 그냥 저기 슈퍼에서 산 고추예요. 근데 쪽파하고 부추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쪽파랑 부추는 나중에 넣고 이제 같이 버무려 줄 거여서 제가 한 4cm 정도 무하고 비슷한 길이로 그냥 등분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네. 겉절이를 만들면서 제가 풀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김치를 만들 때 풀을 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의 역할은 바로 이 배추에 양념이 잘 붙어 있는 양념 거. 농도. 예. 오. 자 여기에서 실법 등장. 네. 두구두구두. 자, 좀 더 맛있는 겉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설탕 양을 조금 줄여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감칠맛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 고소한 맛도 나옵니까? 아, 고소하진 않아요. 아, 저 죄송합니다. 참 맞출 것 같아요. 저.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맞출 것 같아 하지 말고 맨날 좀 맞춰. 맨날 내가 정답을 그치? 맞히신 분께는 우선 시식권 드립니다. 오늘 우선 시식권은 뭐 최고죠. 왜냐면 최고죠. 겉들이 만들자마자. 그쵸. 꼭 맞춰야지. 해보세요 빨리. 아니, 하면 맞출 것 같습니다. 먼저 빨리 하십시오. 하세요. 저 하면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답만 나는 거라면서요. 대신, 네, 대신 맞아요. 뭐 형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만 나는 거면. 내가 대신 맞춰줄게. 하십시오. 형님. 네가 먼저 해라니까. 괜찮겠습니까? 꿀. 아이,
틀렸어요. 땡. 풀을 넣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신빙성이 없어 어떻게 해. 액체예요? X예요. 정답. 생강즙. 정답. 생강즙. 아니에요. 그럼 잠깐 그럼 이거 좀 힌트 뭐 좀. 살짝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이는 순간 너무 그거 맞 정답. 네. 네. 아, 틀렸어요. 유사했어요. 아 유사. 맞아요. 네,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즙이구나. 예. 짠. 사과 주스. 사과 주스를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주스 말고 네. 그냥 생 사과를 갈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사실은. 겉절이는 적은 양을 묻히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 사과 사고 또 그 사과를 갈아서 쓰기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고 제가 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사과 풀로 써진다고? 제가 지금 소름 끼친 게 예. 엊그제 아내랑 여기 앞에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김치 볶음을 하는데 예. 단맛을 내고 싶은데 설탕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갔던 그 사과즙 넣었었거든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면 김치볶음한테 진짜 넣어도 되겠다. 예. 호박죽 쓰면 안 돼요? 호박은 안 되죠. 호박 향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호박의 향이 겉절이의 김치 맛을 맛을 예. 없애니까. 배즙이나 사과즙은 괜찮지만 오렌지 주스를 넣었다. 아니면 뭐 호박즙을 넣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맛이. 그러니까 사과 주스나 배 그쵸. 주스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배도 괜찮아요. 파인애플은 별로 그 향 자체가 너무 조금 세서? 세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풀 자체를 조금 더 되직하게 제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찹쌀가루 사용하는데 찹쌀가루 없으시면은 그냥 쌀가루도 되고 쌀가루도 없으면 밥. 감자 전분도 전분. 되고 감자 전분. 물론 밥도 갈아도 되고 밀가루도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여서 그래서 요거를 한 큰술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풀을 쓸게요. 그러면 물은 아예 안 넣고 지금 사과 주스만 넣으신 거예요? 사과 주스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풀을 쓰실 때는 항상 찬 상태에서 저어가면서 써주셔야지 가루가 이제 잘 풀어지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양이 많아졌을 적에 풀을 쓰려고 그러면 막 계속 저어야 되는 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한 5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끓일 적에 그냥 한 3컵 정도만 끓이고 나머지를 그냥 가루를 되직하게 해서 나중에 물을 섞어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벌써 풀 다 됐어요. 단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중앙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끝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식을 때까지 제가 식혀줄게요. 그러면 이제 풀 자체가 좀 되직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갈아줄 거예요. 새우젓, 멸치 액젓을 같이 섞어서 넣어봐요. 저거 더 시원하겠는데.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군요. 2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 감칠맛이 더 이제 확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으면 그냥 하나만 넣어주시는데 2개가 있으시면 2개를 같이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극대화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칠맛이 좀 더 좋아지게 되고 비린내는 1차적으로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면접도.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섞으면은 이게 또 서로의 맛을 또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비린 맛이 많이 더 했거든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같이 넣어야 되겠다. 네. 저는 섞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 요거를 제가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 약간 굵게 갈아지기도 했는데 어차피 사실은 고춧가루로만 아우 왜요? 고춧가루로만 해도 되는 걸 고추를 넣어서 더 맛을 살리는 거니까 약간 굵게 된 부분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 고추하고 그래서 양념을 먼저 혼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풀을 그래서 일단 풀하고 같이 섞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 넣으실 때는 뭐 식성에 따라서 매운 거 좋아하시면 조금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다진 마늘하고 이제 다진 생강까지 넣으면 기본적인 간이 어느 정도 이제 양념이 맞춰지겠죠.
자, 여기에 설탕도 약간.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그냥 오, 간편하다. 버무리면 버무리면 끝나는 돼요. 거예요. 예. 버무리면 돼요. 아까 이제 절인 걸 한번 씻어서 물기 빼놓은 거예요. 여기에 아까 무 썰어놨던 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아, 왜 거기에다 고춧가루 넣어요? 같이 섞이면서 이 가지고 있는 옆에 묻어 있는 이 수분을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아, 그러면 물안 그다음에 양념이 더 잘 묻겠죠. 네. 오.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붉은색을 고르게 먼저 내주시는 거죠. 오.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 더 맛있게 깔끔해 보이죠. 형님. 깔끔하게. 기가 막히네. 여기에 풀하고 양념하고 섞은 거 넣고 아우 이쁘다. 와, 색깔 진짜 진하다. 마지막에 아까 준비해놨던 부추하고 김장할 때 냄새 난다 이제. 아니,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거야. 그쵸? 겉절이는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그냥 섞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념을 할 적에 뭐 굳이 손이 간다면 풀 쓴 거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꺼번에 아까 갈아서 말씀하신 다 것처럼 갈아버리고. 밥 뭐 그렇게 해서 다 넣고 한 번에 갈아서 쓰셔도 돼요. 빛깔 좀 봐. 오, 정말. 와, 너무 저건 맛있겠다. 그냥 흰쌀밥 한 그릇만 딱 있으면 돼요.